안녕하세요. 진로파파 정종희 TV. 예, 오늘은 특별 대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감 출마를 계획했었습니다. 2014년 진로교육법 통과 이슈화를 목표로 출마했었고, 그 이듬해인 2015년에는 진로교육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우리 경도 진로 진학 상담 교사 선생님들이 구 경기도의회 앞마당에서 데모하고 부르짖고 함성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결과 진로교육법은 통과됐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오직 한길 다음에는 경기도교육감 당선의 목표를 두고 꿈의 사다리를 만드는 모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고 가난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우리 사회의 희망의 사다리를 증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연금도 다 털어서 선거 자금으로 쓰고 1년만 기다리면 받을 수 있었던 명퇴금도 포기한 채 진로교육법 통과에 모든 것들을 다 바쳤습니다.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저희 집은 또 세종시 조치원으로 이사를 가서 2년여를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빚독촉과 채권자들이 욕설을 하며 협박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결국은 유세차 때문에 선거 부채 때문에 불구속 기소까지 당했습니다. 죄명은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가져다 썼다라고 하는 사기죄였습니다. 평생을 제자들에게 정직과 진정성을 강조해왔던 진로파파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명예의 손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울증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제자 또 윤지상 판사가 자기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우리의 진정성을 입증하여 결국은 1심에도 무죄, 2심에도 무죄 평결이 났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에 무리가 와서 간 농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심한 병을 앓다가 사경을 헤맸습니다. 1개월간 중환자실에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서 의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선망 속에 시달려야 했고 저의 목숨을 재촉하려는 많은 죽음의 천사들이 저승사자들이 목숨을 독촉하는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저는 살아야 한다고. 우리 가족 식구들은 누가 먹여 살리며 또 진로 멘토링, 진로교육 개발학 프로그램인 진로 멘토링은 누가 끝까지 마무리 지을 것이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없다라고 몸부림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신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25kg이나 감량되었던 근육이 다 빠져서 목소리도 나오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에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 다시 건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2년 동안 한치도 흔들림 없이 차곡차곡 2026년도에 경기도 교육감 출마를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힘들었지만 참고 인내했습니다. 왜일까요? 저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무너졌던 그 가정의 경제는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가 과연 재기 가능한 사회인가? 라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기 불가능한 사회라고 하는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저는 하루에 4시간씩 또는 5시간씩 잠을 자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의 휴가나 관광을 즐기지도 못한 채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 손에는 돈 한 푼 없고 죽어서 묻힐 땅 한 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은 흘러갔고 또 2026년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저의 이러한 꿈과 진정성을 주변에 알렸더니 제 제자가 300만 원을 쾌척하며 선생님 꿈을 이루는데 마중물로 쓰시라고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펀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금은 1,000만 원인데 조금씩 조금씩 금액이 쌓여서 980만 원, 20만 원이 부족한 98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적의 출발인가 하고 지난 1년 동안 늘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며 2026년의 기적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경기도 교육감 출마 선언을 유튜브를 통해서 당당히 하였고 이제 20만 원만 모금이 되면 예비 후보 등록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아침에 내 자신을 성찰해 보았습니다. 소중한 정성들이 모여 모금이 된 980만 원은 9,800억의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자가 선생님 꿈을 이루는 데 쓰시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이 되는 것은 꿈을 이루기 위한
통과 관문에 불과하다고요. 왜일까요? 저는 경기도 교육을 바꾸고 싶은 지난 12년간의 연구와 노력과 고민과 현장에서 배웠던 경험, 선생님들의 어려움, 또 아이들의 눈물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을 향후 주어질 4년 동안 정말 성실히 이행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에 앞장서겠노라고요. 이제 교육은 성적 경쟁 교육이 사라져야 합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 우리가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는 빨리빨리 경쟁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의 경쟁 교육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로파파가 이제 깨달은 것은 인간 존엄 진로 교육을 통해야만이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선진국이 되며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 존엄 진로 교육이란 무엇인가?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학벌이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가방끈이 긴 사람도 짧은 사람도 인간 그 자체로 모두가 존엄한 인격체를 갖고 있고 소중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그러한 교육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했던 천부인권적 인간 존엄의 생각이 다시 우리 교육의 근저에 깔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 경쟁 수업을 떠나 이제 지역사회로 나오면 지역사회에서는 아이들의 인격 교육과 행복 교육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그러한 진로 멘토링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로 멘토링이란 진로파파가 교직 현장에 있을 때 진로 교육을 하면서 크게 느꼈던 두 가지입니다. 학생들의 숫자는 많은데 진로 수업 1시간 해서 그 수업을 알아듣고 이해하며 적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몇 프로나 될까? 30%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 아이들은 무엇인가? 그 수업이 자기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얘기로 소모되어지는 시간에 불과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로 교육은 개별 맞춤형 상담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학교에는 진로 진학 상담 교사가 한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1,000명의 학생을 어떻게 다 1대1로 만나 상담하며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진로 교사의 수를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은 계속해서 진로 교사의 숫자를 줄여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미국은 학생 300명당 1명의 스쿨 카운슬러가 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0명당 1명입니다. 그러니 이제 진로 선생님들은 행사를 하다 의욕을 가지고 하다 이제 결국은 지쳐서 그 일을 포기하고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합니다. 진로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학생 300명당 1명의 진로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로 교사의 정원을 정치시키든지 아니면 현재와 같은 수준이라면 또 다른 진로 교사제에 대한 전면적인 대개혁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개방형 보조 진로 교사를 둔다든지 이러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진로교육이 항상 일회성 행사에 그친다는 거죠. 꿈발표 한번 하는 걸로 끝나고 또 체험 한번 돌아보는 걸로 끝나고 강의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것은 지속성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체험을 했는데 왜 이 체험을 한 거지? 왜 많은 시간 동안 또 돈을 들여서 이곳을 갔다 온 것이지? 라는 아이들의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진로교육 전문 연구원으로 있을 당시 정책 보고서를 집필했습니다. 그 정책 보고서의 이름은 진로교육 개별화를 위한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이었습니다.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의 핵심은 학교에 있는 학생을 일대일로 만날 교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국영수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님으로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직업에 기반한, 꿈에 기반한 일대일 개별화 교육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지역사회로 학교 밖으로 돌려보니 무수히 많은 지역 우수 인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학생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 판사, 변호사, 의사, 어, 약사, 간호사, 군인, 경찰, 선생님 등등 많은 종류의 직업인들이 지역사회에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청소년 수련관 등 지역사회에 얼마나 좋은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학교화돼서 아이들이 활용한다면 본인의 진로 성장을 위해 매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민관학 거버넌스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1년여를 전문가들과 만나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고 완성한 것이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진로교육 개별화를 위한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민관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민은 그 지역사회의 우수 멘토들을 선발해서 멘토 양성 교육을 시키고 관은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학은 교육청이나 학교의 협조를 얻고 꼭 필요한 아이들을 선발하고 또 멘토링 장소를 제공해주며 또 멘토링의 활동 내용들을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해서 학교 안과 학교 밖에 그러한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활동 근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안성에 서 시작해서 처녀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론칭시켰고 그 효과성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 사업으로 정책명은 사회적 취약계층 진로 멘토링, 사회적 취약계층 진로 멘토링이라고 하는 정책명으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해 개발자로서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론칭시킨 곳은 양평과 안산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작년도에는 포천 진로 멘토링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동서남북을 론칭시켰고 거기에서 양성 배출되어진 멘토 선생님들은 이 프로그램이야말로 아이들의 진정한 진로 성장을 돕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라는 취지에 공감을 하고 모인 분들이
한국진로교육협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로교육 개발화 프로그램인 진로 멘토링을 전국화시키는데 우리가 협회 설립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사진들의 열정은 있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 번아웃 상태에 빠져 있고 지금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진로파파가 또 이러한 진로교육 개별화 이 전국화를 위해서 이 어젠더와 이슈를 교육감 선거에 정책화시키겠다. 그래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동조와 공감을 끌어내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로 지난 2월 28일 경기 창조고등학교의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3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는데 또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는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좌절감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양고 제자인 우리 윤지상 존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제자의 그러한 300만 원이 마중물이 되어 모금을 시작했는데 예비 등록금 1,000만 원에 20만 원이 부족한 980만 원까지 모금이 되었습니다. 이 모금에 참여해 준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또 앞으로 계산해 보니 너무나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진로파파 정종이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 공식적인 공탁금만 해도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향후 4천만 원을 어떻게 또 모금할 것이며 또 공보물을 붙이지 않으면 후보 탈락 사유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약 560만 가구에 공보물을 뿌리려고 하면 수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벽보를 붙이는 데만 해도 3,500 이상의 많은 거금이 들어갑니다. 530여 개의 동에 현수막 하나 붙이는데도 수억 원이 들어가죠. 이 투자해야 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경기도민의 펀드와 후원금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운 금액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계란으로 파헤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선거의 벽을 제도적으로 무너뜨리지 않는 한 평교사의 꿈이 실현이 되는 그래서 또 재기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린 시절에 고난을 겪었고 또 가난한 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진로파파가 대통령께 바라는 것은 재기 가능한 사회, 인간 존엄의 진로 교육이 온 나라를 지배하는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을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재 하나하나를 폐쇄시키지 말고 소중한 자산으로 잘 활용하여 국가 발전에 인류 평화와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이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지금 유튜브나 온라인 영상을 보면 온갖 난도질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재가 소중한 이 시기에 한때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 하나를 가지고서 인간을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인간 존엄적인 철학과는 위배되는 그러한 행위라고 봅니다. 알만한 식자라고 하는 분이 나서서 사람을 무시하고 배신자라는 등 이렇게 하는 이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인간 존엄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인가에 대해서는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자와 우를 나누는 것도 자와 우가 협력해서 양손으로 더 힘있게 일하라고 해서 자와 우를 만들었고 또 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상대를 저주하고 상대가 활동을 못하도록 모든 날개를 꺾어버린다면 한 손만 가지고 살아가는 온전치 못한 인간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서로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기도 교육감 선거로 돌아오면 현실적인 돈 선거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과정을 끝까지 고집하며 간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손실과 또 그거를 해야 되는 구차한 관계 또 그 사이에서 틀어지게 될 감정의 스트레스, 갈등 이것을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론되는 경기도 교육감들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사회적 명망도 있고 그동안에 해왔던 훌륭한 성과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진로교육 개별화를 위한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의 전국화를 위해서 우리 한국진로교육협회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실천적으로 론칭시켜 왔으니 이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전국화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성껏 모아주었던 980만 원 후원금의 주인공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모든 모금했던 돈을 되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통장의 잔고는 영원이지만 제 마음은 깨끗하고 정직해졌다는 스스로의 참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선언했던 경기도 교육감 정치적 중립 후보로 출마 선언했던 진로파파 정종희는 여기서 출마를 포기하고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 묵묵히 진로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로가 미래다.